본격적으로 토론에 한번 들어가 볼 텐데, 첫 번째 토론 주제가 워메리카의 골든돔은 방어용인가 공격용인가 이겁니다. 최근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 골든돔을 자기네들이 구현하겠다고 하는데 그 배경 자체가 뭐냐 그러면 지금 비서구권 국가 중에 어디예요? 반제국주의를 외치는 나라들 중에 러시아, 그다음에 이란, 중국, 북한 같은 나라의 미사일이 미사일 성능이 지금 현재 방어 시스템으로는 막지 못한다는 것들 그들을 인식을 했죠. 그러니까 그들이 외치고 나온 게 뭐냐? 미국은 골든돔을 이용해서 막겠다, 앞으로. 그래서 골든돔을, 어, 구축을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토론을 해볼 텐데, 토론에 앞서 골든돔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사들이 조금 나왔는데, 그 기사를 좀 소개를 하고, 그리고,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 일루미국의 골든돔 프로젝트는 총체적인 사기다. 한번 봅시다. 트럼프 골든돔 공약 발표 언제 했느냐? 5월 21일, 2025년 5월 21일 알티뉴스에 나온 겁니다. 미국 대통령 임기 말까지 우주 기반 미사일 요격 배치 목표. 앞으로 4년인데, 아이고, 무슨 4년 만에 이걸 해요. 인류 미국은 진짜 몇십 년이 걸쳐도 이거 못할 겁니다. 기술력 없어요. 예. 근데 어쨌든, 그럼 왜 이런 얘기를 했겠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번 잘 봐야겠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골든돔이라 불리는 새로운 전국적 미사일 방어 계획을 공식 출범한다고 발표하면서 전 세계 어디서든지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우주 통합 방어막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화요일 타원형 사무실에서 약 1,750억 달러의 비용이 소모되는 이 첨단 프로젝트를 미국 본토 방위의 역사적인 도약이라고 설명을 했다 하는데, 골든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은 미사일 방어 체제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이 골든돔은 뭐냐? 골든돔이 완성되면 세계 어느 곳에서 발사되든, 러시아든 중국이든 이란이든 북한이든, 여기서 막 어떤 미사일이 미국을 향해 발사되겠죠. 또는 심지어 우주에서 발사되든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큰 소리를 뻥뻥 쳤는데, 이건 거짓말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슈퍼 기술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누구도 이것을 가지고 있지 않고 우리와 비슷한 것을 가진 사람도 없습니다. 없죠. 없는 기술이니까. 예. 이건 또 정확히 얘기했네요. 예. 근데 영확히도 아니죠. 자기네들도 없으면서 자기네들은 있는 척. 그 대신 돈을 여기에다 엄청 처발랄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미국산 아이언돔은 극초음속 및 궤도 시스템을 포함한 더 광범위한 공중 위협에 대응하도록 설계돼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보면 결과적으로 의회 예산처에서는 최근 이러한 시스템의 총비용이, 골든돔을 만드는 총비용이 20년간, 트럼프 거짓말했죠? 자기 임기 안에 뭐 이걸 하겠다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20년 동안 한대요. 20년 동안 이걸 하려면. 자기 임기, 그럼 트럼프가 5번 더 해야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어쨌든, 그 돈이 5,42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엄청난 돈잔치죠. 예. 그리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러시아는 무슨 얘기를 했느냐?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 마리아 자하로바는 트럼프 대통령이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전략적 영역에서 긴장을 완화하거나 상황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지 않을 것이다. 방어 무기면, 그러니까 이 얘기를 돌려서 보면 이거죠. 골든돔이 방어 무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 이렇게 이런 그게 나왔고, 그 다음에 러시아는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며칠 뒤에 나온 기사를 보게 되면 러시아 골든돔 계획에 대해 미국에 경고를 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알티뉴스에서 27일 날 나왔는데, 음,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 마리아 자하로바는 미국이 전 세계적인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을 추진함으로써 세계 안정에 무모한 접근을 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하고 있는 골든돔으로 명명된 이 계획은 장거리 위협을 요격할 수 있는 다층적 방어망을 구상하고 있다. 이 체계에는 우주 기반 요격기와 선제 타격 옵션이 포함되어 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아이언돔처럼 자신만 막는 게 아니라 선제 타격 옵션이 포함되어 있다. 저는 우리나라 성주에 설치되어 있는 사드도 어떤 용도냐 그러면 요격용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갖다 언제든지 미사일로 변형을 해서 타격, 타국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로 전환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사드도.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제 타격 옵션이 포함된다. 그리고 의회 예산처에는 비용이 20년간 5,420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하로바는 화요일 이 계획이 전략적 안정의 기반을 직접적으로 훼손한다고 경고했으며 이는 중국도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 그래서 군비 경쟁을 촉발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우주를 전투 영역으로 선언한 것과 골든돔 프로젝트가 우주의 군사화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비판했다. 예. 그러니까 군비 경쟁이 더 이제 앞으로 치열해지겠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자하로바는 이러한 조치가 지구 대기권 밖에서의 군비 경쟁 위험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북한은 비슷한 경고를 발표하며 미국으로부터 위협을 감지하는 국가들은 골든돔 배치에 대응하여 군사 무기고를 확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은 예.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미국에서 한다 그러면 그 반제 진영도 같이 군사 어떤 뭐예요? 군비 경쟁에 다시 또 뛰어들게 되는 거가 되는 겁니다. 지구의 평화 또는 미국의 평화하고는 아무런 하등의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음. 그래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이 결정으로 인해 모스크바가 전략적 억지력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미사일 방어망도 통과할 수 있는 첨단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니까 이거죠. 아, 눈에 골든돔 만들어? 그럼 그거를 무력화할 수 있는 첨단 핵무기 만들게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러시아의 입장입니다. 근데 이것도 같은 날, 미국, 같은 날, 그 자주시보에, 우리나라 자주시보에 실린 기사인데, 북한이 지적한 미국 골든돔 구상의 네 가지 문제점. 근데 사실은 이 북한이 골든돔의 문제점은 27일이 아니라 24일인가? 26일인가에 나온 기사입니다. 그 기사를 한국에 있는 자주시보에서 요약해가지고 다시 기사화했는데 이것을 보면 북한이 트럼프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골든돔 구상의 문제점을 자세히 분석한 비망록을 발표를 했는데, 골든돔이란 뭐 미국 본토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막기 위해 인공위성을 활용해 다층 방어 체계를 구상하는 것을 골든돔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네 가지 문제점이 있다 얘기합니다. 첫 번째 문제점 한번 봅시다. 어, 골든돔 구상은 1983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발표한 SDI 사업입니다. 전략 방위 구상, 이른바 스타워즈 계획의 부활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북한에서는 26일 날 이걸 발표했네요. 전 지구적인 전략적 불안정의 힘과 불균형을 초래하는 미사일 방위 분야의 미국 우선주의라는 비망록을 통해서 네 가지 측면에서 골든돔 구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 첫째는 골든돔 구상이 방어가 아닌 공격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이겁니다. 비망록은 미국이 일찍부터 우주를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하려고 시도한다면서 레이건 정부의 전력 방위 구상, 아버지 부시의 정부의 한정적 공격에 대한 전 지구적 방어 구상, 클린턴 정부의 국가 미사일 방어 구상, 아들 부시의 지상 배치용 중간 단계 미사일 방어 체계 등이 있는데 이거와 마찬가지로 골든돔도 그런 거의 일환이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비망록은 미사일 방어 체계가 언제든지 공격용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공격체계로 쉽게 전환이 된다. 그래서 이중 용도로 전환이 가능한 MK41형 미사일 발사대들을
요건 뭐냐 그러면 미국이 과거에 했던 일이에요. 과거에 미국이 미사일 방어 체계라면서 이란 미사일 위협의 구실로 동유럽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한다고 해놓고 이것이 사실 뭐였느냐? 러시아에다가 미사일을 쏘기 위한 체제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방어용이다 하고 설치를 했지만 그게 결과적으로 보면 공격용으로 사용이 된다는 얘기였다는 거죠. 미국이 그 짓을 한번 했다는 얘기예요. 이미. 그래서 언제든지 골든돔은 공격력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 골든돔 시스템은 이스라엘에서 지금 하고 있는 라벤더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AI로 기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AI가 판단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참 무서운 일이죠. 인간이 판단을 한다 그러면 뭔가 그래도 그런데 AI가 판단을 한다 그러면 골든돔이 과연 어떻게 될지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패권 지향적인 우주 군비 증강 책동을 정당하고 본토 방위의 간판 뒤에서 우주 군사를 가속적으로 완성함으로써 전방위적 영역에서 군사적 우위를 선제적으로 점령하고 그에 의거하여 적수국들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마음먹은 대로 개시하자는 것이 골든돔 계획의 기본적인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인류 미국의 정체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전쟁으로 먹고 사는 나라고 또한 그것을 통해 가지고 하여튼 둘째는 전략적 군비 경쟁을 가열시킨다는 점이다. 비망록은 골든돔이 핵보유국들의 안보 우려를 자극해 핵 우주 군비 경쟁을 유발할 뿐 아니라 우주를 잠재적 핵전쟁 마당으로 만든다. 그러면서 중국 외교부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공격적 색채가 농후한 미국의 골든덤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 계획이 우주 공간의 전장화와 군비 경쟁 위험을 격화시키고 국제 안전 및 군축 체계를 뒤흔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렇다면 미국이 이 짓을 하면 중국도 가만히 안 있겠다 이런 얘기로 봐야겠죠. 예. 그리고 세 번째 문제가 뭐냐? 셋째는 동맹국의 안보를 담보한다는 점이다. 미국의 동맹국들이 많죠. 군사 동맹국들. 어? 인루미국 보면 대한민국, 일본뿐만 아니라 얘네들은 군사 동맹을 나토뿐만 아니라 오커스 동맹국들을 엄청나게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골든돔이라는 것은 미국 혼자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군사 동맹국의 안전을 담보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봅시다. 비망록은 미국이 오래전부터 아시아 태평양에서 지역에서 통합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에 필요한 외교 안보 기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2016년부터는 한국, 일본에 이지스 구축함과 최신형 무기 동원하고 어쩌고저쩌고 걔네들이 막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미국은 통합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을 통해 동맹국에 대한 군사적 예속을 심화시키며 전쟁이 발발하면 동맹국 군대를 미국 작전에 써먹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통합 미사일 방어 체계에 참여한 나라의 영토는 향후 미군의 전진 기지가 되어 전쟁이 발발하면 적의 공격을 받게 된다는 게 분명하다는 점이다. 한국이 사드를 배치했죠. 성주에다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을 나중에 전쟁이 발발하는 미국과의 어떤 분쟁이 발발하면 중국과 러시아의 미사일은 사드로 날라오게 되어 사드를 배치한 성주로 날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동맹국 아니죠. 사실은 식민지의 슬픈 현실입니다. 예. 전쟁이 나면 중국, 러시아가 사드가 배치된 한국을 공격할 수 있다. 즉 골든돔에 참여한 동맹국은 안보 위험이 더 커지는 셈이다. 네 번째,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군수업체의 이윤 추구 수단이라는 점이다. 비망록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은 미사일 방어 체계의 현대화 계획에 무려 4천억 달러를 탕진했다. 지금까지 미국이 뭐 했어요? 패트리어트,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사드, 이런 거 하면서 4천억 달러 이상을 사용을 했는데, 이제 또 미국의 군사용 우주 개발비가 민간용 우주 개발비의 3배에 달하며 전 세계 나라의 우주 관련 지출 총액의 95%에 해당한다. 미국의 군사용 우주 개발비가 전 세계 하여튼 이렇게 많이 된대요. 그래서
미국 의회 예산국에 따르면 5,425억 달러가 또 추가적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미국은 4천억 달러 이상을 그냥 소모했습니다. 지금 보면 뭐가 있어요? 패트리어트나 사드, 무용 지물이죠? 그거 다 통과하잖아요. 러시아, 중국, 이란, 또 어디예요? 저기, 북한 미사일들은 다 통과한단 말이에요. 골든돔? 해봐야 이거 다 통과됩니다. 걔네들은 미국은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근데 뭐냐? 여기다가 이걸 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이게 사실 정답 같아요. 예. 보면 어디예요? 비망록은 골든돔으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건 미국의 군수업체와 우주기업이라고 지적하며 미국 정계와 보잉, 로키드 마틴, 노스롭 트루먼, RTX 등 거대 군수 독점 체제가 깊이 얽혀 있고, 예, 얽혀 있다는 얘기. 얘네들만 돈 버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냐? 또 골든돔을 추진하면 위성 발사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한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죠. 근데 일론 머스크 뒤에는 누가 있어요? 유대인 자본가들이 있단 말이에요. 가 가장 큰 수혜를 입는다는 평가가 나온다는 설명을 덧붙인다. 비망록은 골든돔이 미국의 황금 지붕을 씌우는 것이 아니라 군수업체에 황금 소나기를 부어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문제가 골든돔을 함으로써 이런 네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면은 이 북한이 지적을 한 겁니다. 첫째가 골든돔 구상이 방어가 아닌 공격, 언제든지 골든돔은 공격용 무기로 전환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전 세계적인 군비 경쟁을 가열시키고, 그 다음에 미국의 동맹국들의 안보가 위태로워지며, 미국 안에 있는 유대계 자본으로 이루어져 있는 군산복합체에 돈만 벌어준다 이겁니다. 근데 이거와 더불어 지금 시간 관계상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이것도 지금 정리를 좀 했는데 보게 되면 민플러스에서 나온 기사예요. 5월 23일 날 대중국 전초기지 중국 앞 항공모함으로 지목된 한국이라 그래서 한국은 중국 앞에 떠 있는 고정된 항공모함이다.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곧 만약에 골든돔 프로젝트가 미국 미국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 동맹국들이 같이 연계되고 해야 되는데 한국도 거기에 그 식민지인 한국은 무조건 들어가게 돼 있죠.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되느냐? 러시아, 중국, 북한의 공격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일루 미국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뭐냐? 한국은 중국 앞에 떠 있는 고정된 항공모함이에요.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한국의 항공모함 역할을 강변하는 미군 사령관은 그냥 한국은 항공모함이요 고정돼 있는 그래서 지금까지 그들은 여기를 식민지로 만들었고 여기에다 전제권을 그들은 우리에게 넘겨주지도 않았고 그것 때문에 정치권이니 뭐니 전부 다 지배하고 있고 한국을 지금까지 했던 이유는 뭐냐? 전략적인 요충지라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고정된 항공모함이기 때문에 여기를 관리를 한 거일 뿐인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기사로 나와 있어요. 예, 근데 이걸 뭐 시간 관계상 얘기를 하지 않고 뭐 한반도는 전쟁 플랫폼 미국 군사작전으로 작전의 수단으로 써요. 그러니까 하여튼 전략적인 수단일 뿐인 거예요, 한국이. 거기에 한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어떤 골든돈 사업이 진행된다는 것은 한국으로서는 굉장히 위험을 담보한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몇 가지 골든돈과 관련돼 있는 몇 가지 기사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예. 이것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탑재한 이후에 골든돔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하는 얘기를 좀 들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위원장님, 첫 번째 토론 주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제가 실수로 마이크를 껐네요. 예, 마이크 키시고 제가. 예. 네, 골든돔이라는 프로젝트를 처음 봤을 때, 저는 이제 그 러시아와 미국이 맺었던 그 MD라는 것은 이제 미사일 방어 체계, 미사일 디펜스,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조약을 맺어서 그게 뭐냐면은, 이제 서로의 이제 국경 근처에 미사일을 배치하는 거,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뭐 하지 말자는 뭐 이런 약간 취지의 이런 것입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뭐 어떤 군사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군사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미사일 방어 체계 하니까는 뭐 방어를 위해서 놓겠다는데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방어용 무기로 공격이 가능합니다. 사드로도 공격이 가능합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위로 각도만 맞춰가지고 쏘면은 위로 날아갔다가 밑으로 떨어지는데 위에 공중에 있는 걸 요격할 수도 있겠죠, 물론. 근데 어떤 지점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미사일이라는 게 그렇죠. 이거는 뭐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그 나토의 그 어떤 장비들이 러시아 근처 국경 근처로 막 가니까는 이제 그 소련 시절인가 그때는 이제 쿠바 쿠바 앞에 이제 미사일 기지를 막 지려고 했었죠. 소련이. 그래서 뭐 케네디가 뭐 막 이렇게 난리를 치고 막 이랬던 일들 CIA가 막 그런 것들을 이제 막 뭐 쿠바 거기 뭐지 그 어디랑 전쟁을 하려고 했죠. 쿠바에 침공하려고 했나? 뭐 해가 뭐 그런 어떤 일들이 막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CIA인가 뭐 1000명인가는 뭐 전멸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침공을 했다가 뭐 이런 거는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일들인데 미국이 이런 식으로 그 다른 나라의 앞마당에다가 어떤 그 공격 무기 근데 이제 단순히 공격 무기가 아니라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나라를 완전히 압박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당연히 이 반대를 하는 것인데 이제 골든돔이라는 것은 그 기존의 어떤 미사일 방어 체계와는 다르게 미국이 우주군이라는 걸 창설한 적 있죠. 트럼프 1기 때 우주군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물론 이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우리가 배우는 그 우주 개념은 잘못된 것이지만은 이 어떤 지상 위에다가 어떤 무기들을 배치해놓고 언제든지 타격할 수 있는 이런 준비 태세를 해놓겠다라는 것이죠. 핵무기도 타격할 수 있겠죠. 적국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들은 어떤 우주군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공중에 있기 때문에 우주군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우주에 나가서 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찌됐든, 그래서 이들은 우주에까지 어떤 감시망을, 글로벌 감시망을 이렇게 구축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이제 사실 딥스테이트의 계획이고, 이 골든돔이라는 것도 사실 이 딥스테이트 계획의 일부다.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에드워드 스노든도 이제 에셜론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이제 막 폭로했었는데 NSA가 이제 어떤 위성망을 이용해가지고 도청을 하고 감시를 한다. 미국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제 그 러우전에서도 이제 어떤 그 정보 어떤 자산 같은 거 이제 정보나 어떤 그 위성 정보 자산을 미국이 제공을 하죠. 우크라이나에. 미국이 거의 많은 유럽에 있는 어떤 위성 자산도 다 미국이 관리를 합니다. 만약에 이 우리가 염려하는 그레이트 리셋 세상, 어, 어떤 조지 오웰의 1984나 이런 세상, 전 세계가 감시당하는 어떤 그런 감시 통제 사회에서 이 우주에 대한 패권, 한마디로 말해서 글로벌 감시망을 구축하는 것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는 그런 어떤 전쟁 차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실. 이 어떤 핵전쟁이 일어나는 것, 물론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는 이제 어떤 백만장자들, 억만장자들은 지하 벙커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만 살려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어떤 최악의 사태가 벌어졌을 때의 일이고, 이들이 원하는 것은 사실 전쟁이나 핵전쟁이 아닙니다. 핵전쟁이 아니고, 이 글로벌 그 감시 체계를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실험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베트남전에서부터 시작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베트남에서 이제 뭐 호치민 그 베트남전에 이제 적군이었던 이 호치민 군대를 추적하기 위해서 이들이 어떤 그 사람의 그 어떤 소변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에 대한 어떤 그 냄새를 탐지하는 어떤 생체 인식 그런 센서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그곳에다가 막 전투기가 공습을 하고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베트남전이면 꽤 오래전인데도 그런 식의 어떤 어 것을 시험을 했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이들이 사람들을 통제하는 어떤 그 무기 시스템을 실험하기 위해서 합니다.
이스라엘이 서안 지구, 팔레스타인의 서안 지구에서 사람들을 막 죽이고 이렇게 막 하는데 거기서도 각각의 사람들을 어떤 디지털 아이디를 만들고 그 사람들의 생체 인식을 이용해 가지고 그 사람을 추적합니다. 국경 밖으로 나가지 못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 완전히 새장 안에 갇힌 것처럼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저는 미국의 이 골든돔 프로젝트는 적국을 막는다, 적국을 견제한다. 예를 들어 뭐 중국이나 러시아나 뭐 이런 나라들을 견제한다라고 하는 명분을 앞세워서 글로벌 감시 체계, 사람들을 완전히 감시해서 또 위성으로 내려다보고 만약에 말을 안 듣는다라든지 아니면 반정부 주의자, 백신을 거부하는 사람들 바로 다이렉트로 그 사람을 위치를 추적하고 뭐 사살할 수도 있는 뭐 이런 식의 기술을 만들기 위함이 아닌가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든돔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데 스페이스X가 기본적으로 스페이스X의 어떤 위성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위성 같은 것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팔란티어가 참여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피터 틸의 팔란티어 아까 말씀하셨던 문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이스라엘에서 가자지구 학살을 명령했던 AI 라벤더 자 이거와 흡사하죠. AI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전투 분석을 하고 어떤 데이터를 전송하지만 실제로 커맨더 역할도 한다. 이 팔란티어라는 것이. 자, 그래서 이런 팔란티어가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이것이 전쟁, 예를 들어서 뭐 중국, 러시아를 겨냥해서 그들의 어떤 무기가 오는 것을 여러분들 AI가 실수 안 하겠습니까? AI가 100% 적의 움직임을 간파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 AI를 기반으로 하는 것은 전쟁에서 쓰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가자지구에서 라벤더를 가지고 했던 어떤 전투는 그것을 이용해서 전 세계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미리 이 전쟁터를 이용해 가지고 실험을 한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팔란티어 같은 기업은 전쟁에서의 이들은 이야기하죠. 실시간 위협을 분석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 백신을 반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으면 이 사람이 실시간 위협으로 분석됩니다. 이 팔란티어가 만드는 기술은 전쟁터에서 쓰려고 만드는 기술이 아닙니다. 전쟁터는 실험을 하는 곳이죠. 전쟁터에서는 사람을 죽여도 되지 않습니까? 적군을? 합법적으로? 전쟁이니까. 자, 나중에는 디지털 디스토피아 세상에서는 AI가 직접 명령을 하고 드론 같은 것이 바로 사람들을 사살하게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그것을 실험을 해야 되고, 그걸 실험하는 장을 이제 전쟁터에서 가지는 것이고, 이런 전쟁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이 기술들을 이식시키기 위함이죠. 제도화시키기 위함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을 분석하고 실시간 위협을 분석하는 것은 팔란티어가 하고, 어떤 위성망으로서 어떤 위치 추적을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스페이스X가 하고 그리고 어떤 미사일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무기로 그 사람을 뭐 총알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은 이제 로키드 마틴이 이제 하게 되고 로키드 마틴이나 뭐 레이시온 같은 근데 이제 여기에는 이제 또 그 전자기파 무기, 비살상 무기, 파슨스라는 그런 어떤 회사가 들어갔습니다. 기업이. 군산복합체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이것은 비살상 무기라고 알려졌는데 전자기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5G 같은 군사 무기가 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위해 쓰인다라고 여러분은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실제로 쓰이기도 합니다. 5 극초단파 무기가. 자, 이래서 비살상 무기 EW라는 그런 시스템 그리고 드론을 방어하는 시스템. 자, 이것을 같이 이제 만드는 파슨스라는 이런 회사가 이제 참여를 했는데 이들은 이야기하죠. 현대전에서 무인기, 드론의 공격과 이런 미사일의 공격이 많기 때문에 어떤 전자기파를 이용해 가지고 재민 같은 것이요. 쉽게 얘기해서 저것을 드론을 떨어뜨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약간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드론을 떨어뜨리기 위한 이 재민 기술은 이 주파수를 좀 바꿔서 사람들에게 어떤 타격을 주는
사람들에게 어떤 징벌을 하는 용도로 쓰일 수 있습니다. 주파수를 바꿔서 쏘면 되니까. 예를 들어서 그 드론의 주파수를 무력화시키는 재민 기술이 실제로 사람들에게 전자파로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전파 무기 피해자들이 제모를 소지하는 것이 러시아에서는 합법입니다. 러시아에서는 전파 무기 금지법이라는 것이 있죠. 2000년인가 2001년인가에 푸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그 전파 무기 방지법이라는 것이 실제로 러시아에서 만들어졌고 그래서 러시아에도 전파무기 피해자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이 이 재민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자기에게 어떤 전자파 오는 그 주파수 대역을 막을 수 있는 그런 합법적인 권리를 가졌는데 한국에서는 그 만약에 이 제머 물론 판매도 안 하지만은 직구를 이용해서 이 제머를 전파무기 피해자가 이거를 어떻게 구매를 해가지고 이걸 사용하게 됐을 시에는 이 전파 관리국 이런 데서 바로 옵니다. 바로 체포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형량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벌금형으로 될 수 있지만 어찌됐든 처벌받고 그것이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왜 그러냐면 뭐 단순히 전파 무기를 막으면 안 되기 때문도 있지만은 앞으로는 이 주파수 싸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특정 주파수로 사람들을 벌을 준다라든지 내지는 공격을 가한다라든지 물리적인 어떤 처벌을 하는 것이 이들의 어떤 그 차후의 의제에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 가지고 뭐 이제 뭐 우주 개발 회사들이 이제 참여를 많이 합니다. 그 에어로스페이스 코퍼레이션도 있고 뭐 그리고 로키드 마틴과 협력하는 어떤 그 스페이스 보야저 스페이스 자 이런 회사도 있는데 이런 회사들은 왜 우주 기반한 애들이 와서 이렇게 난리를 칠까? 스페이스X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지만 자, 이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 같은 데서 보면은 그 위성 같은 데서 이제 이 벽을 다 뚫고서 투시해서 이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뭘 하는지 이걸 다 감시하죠. 그리고 공격할 수도 있죠. 그 우주 공간에서. 자, 이것들이 사람들을 완전하게 통제하는 그런 도구로서 쓰이게 됩니다. 미국 같은 나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CBDC나 디지털 아이디를 강제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총기가 있죠. 총기를 가지고 들고 일어나는데 일반 군대로 그 미국의 민병대들은 전직 군인 출신이 많고 단순히 총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장갑차도 가지고 있고 이 대공 이런 미사일 같은 이런 장비 뭐라고 합니까? 바주카포 같은 거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런 장비들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이것을 그리고 군인의 수가 많기 때문에 연방 군대나 주 방위군이 이제 만약에 시민 봉기가 일어났을 때 제압하기 힘듭니다. 자, 하지만 우주 공간에서 이 어떤 게릴라 부대를 한 명 한 명씩 섬멸해 나간다라고 하면 절대로 사람이 저항하지 못합니다. 내가 무기 들고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장면을 AI가 감지해서 바로 쏴버립니다. 어디 가서 모여야 되는데 주민회관에 가서 모여가지고 주 정부에 맞서 싸워야 되는데, 내지는 연방 정부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어디에 모여서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무기를 들고서 뭐 집 밖에 나가기 전에 이미 AI가 그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바로 사살할 수 있습니다. 저항이 불가능해집니다. 이 총기가 있는 미국에서도 저항이 불가능한데, 뭐 한국 같은 나라에서 이런 시스템이 도입되면은 어떻게 저항하겠습니까? 자, 이것은 이 시스템이 갖춰지면은 뭐 북중러, 이란, 자 이것이 타겟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미국 자체 내부의 사람들을 타겟으로 하는 것이 골든돔입니다. 절대로 외부의 세력을 뭐 어떻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아프간이랑 이라크 전쟁도 사실은 지금 패배로 끝나서 쫓겨왔는데 그 아프간 이라크 전에서 썼던 어떤 생체 인식 기반한 기술이 지금 다르파에서 나오고 있는 이 기술들입니다, 여러분. 하이드로즈 센서라든지 사람들의 생체 인식을 기반으로 추적하는 거 막 이런 거 지금 뭐 백신 안에 뭐 있는 기술들 이런 기술들 이런 모든 고차원적인 기술들이 이들이 전쟁 때 다 실험을 했습니다. 다르파가. 그리고 뭐 한 20년 지나가지고 지금 막 이런 것들이 상용화되고 있는 겁니다. 일반 민간 기술로 같이 민간 기술로 둔갑해서. 자, 그래서 골든돔은 차후에 사람들을 통제하는 기술로서 쓰일 것이다.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뭐 드론이라든지 아니면 전자기파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아예
완전히 저항하지 못하도록 총기를 든 민병대들조차도 저항하지 못하도록 저는 골든돔 프로젝트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이 골든돔,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라고 하지만 미국과 서구에서 만든 것들은 거의 다 보면은 별 제 역할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새롭게 어떤 미국을 방어하겠다는 목적으로 골든돔을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워낙 땅덩어리가 넓고 그다음에 그것을 과연 다 방어가 가능할까? 예.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아이언돔과 비슷한 이름을 이렇게 지어서 방어 시스템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공격도 같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트럼프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좀 지켜봐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이 국내 정치에만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가 정부에서는 뭘 하고 있냐를 이렇게 쭉 이렇게 좀 지켜봐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뭐 도진가 이걸 만들어 가지고 뭔가를 막 뭐 이걸 없앤다, 저걸 없앤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이렇게 앞세워 가지고 뭔가 뭐 백신 그리고 전염병 뭐 이런 것들은 슬슬슬슬 빠져나가고 그거에 대한 얘기를 확 폭로는 못 합니다. 확 폭로는 못 하지만 뭔가 조금씩 조금씩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 그거와는 이제 별개로 트럼프 정부의 양대 어떻게 보면 추진하려는 게 뭐냐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잖아요. 하나의 AI 프로젝트를 추진하려고 하고 그 다음 하나가 지금 트럼프 정부가 얘기했잖아요. 내 임기 안에 하는 것이 목표다 하고 골든돔이라고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다면 근데 트럼프가 그러면 어떤 전쟁에 대해서 무엇을 미국을 안전하게 막겠다. 이거로 골든돔을 하겠다는 게 그 명분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미국이 하는 행동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전 세계에 다니면서 전쟁하려는 곳에서 끼어듭니다. 러브전에도 끼어들어서 아 내가 평화 중재할게 하면서 그렇지만 하는 거 없어요. 사실은. 하는 거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 중동 가가지고 또 너네들은 너네들끼리 해야 돼. 뭐 이러고 평화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하는 게 전혀 없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뭘 하냐? 뒤에서 무기 같은 건 다 팔아먹어요. 그 다음에 싸우면 부추기고. 근데 겉으로는 뭐냐? 전쟁 같은 거 좀 어떻게 하면 안 되지 않아? 이렇게 하는 스탠스가 누구랑 비슷하냐 그러면 바티칸, 로마 카톨릭 바티칸이랑 비슷해요. 바티칸에 가보면 카톨릭은 이런 얘기를 하죠. 교황들이 나와서 전쟁 막아야 된다 뭐 이런데. 근데 그들이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정말 전쟁을 막고 싶으면 교황이 가자이 가세요. 거기서 살아. 그럼 거기다 폭격을 못 때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지 않잖아요. 걔네들은 그냥 기만만 할 뿐인 거고 거짓말만 하는데 하면서 뭔가를 뒤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두 가지가 걔네들의 수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스테게이트와 골든돔. 그럼 과연 이것이 앞으로의 전쟁을 막고 이거냐, 이런 건데,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총체적인 통제, 감시 시스템으로 변환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여차하면 걔네들은 또 트럼프는 앞으로 4년 뒤에 끝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골든돔 사업을 진행될 것이고, 그러면 그 골든돔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군산복합체들은 계속 돈을 벌어들이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무슨 정부가 나올지 모르지만, 그들은 또 여차하면 전쟁으로 또 돌아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포석을 하는 거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확한 거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아까 몇 가지 기사를 통해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트럼프 정부의 어떤 속성으로 봐서는 AI와 연동이 돼서 통제 감시 시스템으로 사용될 수 있는 하나의 뭔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어, 오늘 첫 번째 주제가 워메리카의 골든돔은 방어용인가 공격용인가? 지만 이것 이외에도 다른 용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추가적으로 골든돔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 있으면 얘기하고 두 번째 토론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네, 여러분들 기억나실까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아이언돔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아이언돔을 하겠다라는 거 거의 동시였는지 아니면은 거의 차이가 없이 했던 게 디지털 뉴딜이었습니다. 디지털 뉴딜. 디지털 뉴딜이라는 것이 지금 이제 어떤 우리가 막 지금 급속도로 막 접하고 있는 AI 스마트 시티 여기에 어떤 여러 가지 막 인프라들을 다 어떤 기술들을 총망라한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뭐 사물 인터넷도 들어가고 그리고 뭐 AI 정부라는 것은 정부 자체를 AI로 다 대체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렇게는 바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정부가 해야 되는 것들을 AI가 처리를 하는 것. 예를 들어서 정부의 어떤 그런 뭐 해야 되는 관리를 해야 되는 그 앱 같은 거를 이들이 만들었죠. 정부 24라는 앱을 만들었고, 그리고 정부 산하에 있는 어떤 기관들이 있습니다. 각계 부처가 있죠. 그래서 어떤 보험을 담당하는 곳이 있고, 어떤 뭐 교통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행정을 담당하는 자 이런 것들을 통합합니다. 어떤 디지털된 어떤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이런 인프라로 통합하게 되죠. 거기에 이제 빅데이터와 그리고 뭐 이들이 뭐 딥러닝이라든지 자 이런 어떤 AI 기술들을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공무원들을 다 해고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뭐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공무원들을 해고하고 있는지 아마도 공무원들을 다음 차기 정부에서 감축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재명이 뭐 그런 이야기도 한 것 같은데 공무원들이 어쩌고 저쩌고 공무원들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뭐 국민을 위한 나라 막 이런 이야기 했는데 왜 그러냐면 명분입니다. 명분. 그 공무원들을 해고를 해야 되죠. AI들을 도입하면 그러기 위해서는 이 어떤 공무원들의 비리 같은 것들 어떤 뉴스로서 많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될게 이 AI를 이용한 어떤 디지털 통제 사회, 뭐 스마트 시티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한 빌드업이다, 모든 것이. 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뭐 몇 달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사고 같은 것이 계속 날 것이다. 차량 돌진도 계속 날 것이고, 화재도 계속 날 것이고, 칼부림도 날 것이고, 마약 사건도 터질 것이다. 왜 그러냐면은 이런 것들이 계속 터지게 됐을 시에 사람들이 요구한다라는 것이죠. 지능형 CCTV를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자, 처음에 코로나 때 출입자 명부를 거부했었습니다, 사람들이. 내 개인 정보를 왜 적어서 정부가 이거를 보냐고. 근데 어떤 공포를 주입하니까는 출입 명부를 쓰고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는 출입 명부를 쓰는 걸 이제 핸드폰으로 QR코드를 찍고 그리고 좀 지나서는 마스크 썼는지 안 썼는지를 건물 입구에서 안면 인식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도 아무도 그것에 대해 반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와 같이 처음에 반발하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그걸 받아들이게끔 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고 그걸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공포, 그것이 화재에 대한 공포든 아니면 어떤 미친 운전자가 뭐 약을 먹고 했는지 어쨌는지 뭐 음주운전이든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온다. 상상만 해도 얼마나 끔찍합니까, 사람들. 자, 그렇죠? 그런 것들. 뭐 이런 사고들, 칼부림 사고, 묻지마 칼부림 사고. 사람들은 이것에 대한 굉장한 공포를 가지게 될 것이고, 자, 이거를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 사람들 디지털 아이디. 이 사람의 어떤 정신병력이 있으면은 지하철에 타지 못한다. 탑승하지 못한다. 뭐 버스에 타지 못한다. 자, 이렇게 할 수 있죠. 이 사람은 운전을 할 수 없다. 차량 구매도 안 되고, 이 사람은 차를 몰 수도 없다. 나중에 스마트카가 나오면은 이 어떤 디지털 아이디의 결함이 있으면은 아예 차 문 자체가 열리지 않게끔. 자, 그렇게 되겠죠. 어찌됐든 이것에 대한 빌드업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 방향으로서 몰고 간다.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전쟁 자체를 어
실제로 일으키고 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도 있고, 미국은 실제로 그런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는 나라입니다. 이거는 인정을 하지만, 지금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벌어지는 것들을 제가 유심히 보면은,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벌어지는 것은 전쟁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 그가 뭐 평화주의자라서가 아니라 지금 미국에서 하려는 이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죠. 스타게이트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많은 기업들이 지금 그 미국의 AI 어떤 이런 인프라에 투자를 하는데 뭐 일론 머스크와 피터 틸, 이 페이팔 마피아를 비롯해 가지고 뭐 손정희도 이제 막 붙었죠. 소프트뱅크. 그리고 이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그 AI와 그리고 뭡니까 그 디지털 화폐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뭐 스마트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 그 식량 통제 그런 산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은 스마트 농업, 스마트 어업, 스마트 축산업 이게 다 따로 있습니다. 스마트 어업 같은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배가 자율주행 가는 배가 이 알아서 그물을 내리고 다 이게 잡아서 옵니다. 어부도 사라지겠죠. 대기업에서 이런 수백 대의 이런 그 어떤 고기잡이 배 같은 것을 다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그 우리 같은 인간들에게는 일반인들에게는 어떤 식량을 내가 구할 수 있는 이런 주권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 저항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주는 어떤 배급되는 다- 곤충으로 만든 단백질바, 일반인들은 그런 걸 먹고, 어떤 계급이 좀 더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고기를 먹겠죠. 설국열차의 한 장면처럼. 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이들의 이고 그것에 대한 빌드업이 계속되고 있다. 네, 이렇게 봅니다. 정말 이렇게 얘기를 듣고, 그리고 세상이 지나가는 걸, 진행되는 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인간이란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의구심을 이렇게 갖게 됩니다. 인간이란 존재 자체의 어떤 존재 목적 자체가 왜 이렇게 사라지게 만드는가? AI로 다 대체가 되고, 이제 뭐 머리 쓰는 건 AI로 가장 먼저 대체가 되겠죠. 근데 이제 몸 쓰는 것마저도 AI로 대체가 되고, 과연 이들은 왜 인간이라는 존재를 그렇게 인간이 아닌 존재로 만들어 나가고 랄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인 의식 같은 것들을 왜 이렇게 다 진멸하려고 하고 그것을 없애려고 할까? 이런 것에서 지금의 문제 원인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과학기술의 발전이다. 그들이 인류를 통제하고 감시하려는 어떤 사이코패스가 아니라 인간을 인간으로서 만들지 않고 하나의 프로그래밍 된 유기체로 만들어버리고 있는데 이 이유가 왜 그런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의 진짜 존재 목적이 왜 이렇게 사라져 가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인간의 존재 목적을 어떻게 유지해야 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은 각자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골든돔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현재 문제들을 또 바라봤습니다. 단순하게 전쟁이다 이게 아니라 앞으로 지금 인류는 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것이 전쟁이든 전염병이든 아니면 뭔가 어떤 사건 사고든 예,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막는 방법은 인류가 깨어나는 거죠. 예. 어쨌든 이제 두 번째 토론 주제인 전염병